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오늘은요, 카빙을 가죽 공예에서 어떻게 보면 가죽 공예의 꽃이라고 불리는 카빙.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것 같고 가죽 공예를 엄청 오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간단한 그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다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카빙에 쓰는 도구도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그 복원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예를 할 시간도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공예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예를 배워서 학교 수업 같은데 방과후 수업 이런 거는 카빙까지는 않잖아요. 비교적 몇 시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소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예를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뭐 학교 수업이랄지 아니면 이제 취미반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카빙에 대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카빙까지는 카빙이라는 게 원래 그 세공이잖아요. 조각. 근데 뭐 과일 같은 것도 예술적으로 이렇게 카빙하고요. 근데 이제 가죽 카빙이라는 것은 이 통가죽에 해서 염색을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펜이라고 하는 건데 전사펜 종류 뭐 수이블 커터나 이런 걸로 꼭 안틀어도 내가 어떠한 그 그림이나 모양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좀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내가 뭔가 나만의 작품을 만들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물론 이런 도안은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그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뭐 복잡하고 이런 것은 이제 예술적으로 이제 좀 할 때고 제품을 그냥 만들 때는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돼요. 이런 전사펜이 없으면은 뭐 무수는 볼펜도 좋습니다. 나오는 걸로 그림을 그리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가죽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 통가죽에 물을 발라놓고 그냥 그려도 됩니다. 그냥 그려도 되지만 세공을 하지 않고 카빙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림을 약간 표현을 해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팔지라는 게 필요해요. 트레팔지. 트레팔지는 뭐냐면 이 투명한 거죠. 투명보다는 반투명인데 요걸 이제 가죽에 대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가죽에 대고 이제 그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트레 팔지인데 잘 사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트레 팔찌가 있어요. 뭐 이걸 사셔야 돼요. 이걸 사셔야 되고 트레싱지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싱지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물에 약해요. 그래서 트레싱지가 아니고 트레 팔찌를 사셔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요령은 어렵지 않고 그냥 제가 이제 그 가죽공예 강의를 할 때도 보면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초보가 만든 거에서는 그래도 나름 멋이 난다는 거죠. 공예를 뭐 전문적으로 하거나 깊이 있게 배우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통가죽은 그래도 한 2T 정도, 두께가 한 2mm 정도 되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미리 가죽에 내가 만드는 제품에 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가죽에 물을 먹여놔야지만이 이런 전사펜이나 뭐 안 나오는 볼펜으로 밑그림을 그렸을 때 그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물을 충분히 적셔 놓고 물의 양에 따라서 몇십 초 아니면 뭐 한 1분 정도 있다가 물의 양이 많으면 한 1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셔도 돼요. 조금 공예가 됐든 복원이 됐든 명품 복원 같은 경우에도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좀 길게 보고 해야지 처음부터 뭐 맛집 체인점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너무 성급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 가지씩 익혀 놓으면은, 언젠가는 또 이제 수업도 들어오고 뭐고, 일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수입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물을 좀 먹여놨더니 조금 흐물거리고 가죽이 물을 흡수하고 좀 유연해졌습니다. 이 가죽이 제가 이제 가죽은 이제 한번 사놓으면 한 1년 이상 지나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물을 적셨을 때 트리팔지를 놓으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느냐? 뭐 카빙 책자도 있고 한데 사이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이제 도안을 뽑죠. 그러면 좀 간단한 걸로 제가 해볼게요. 그냥 이 도안에서 이 꽃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이 종이가 움직일 것 같으면은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릴 수 있으면 자, 이렇게 꽃만 한번 그려볼게요. 꽃 부분.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는 걸로 그리면 안 되죠. 나오는 걸로 그려야죠. 뭐 이제 이 선에 맞춰서 아니면 내가 만드는 제품의 크기, 그 크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어도 큰 상관은 없죠. 이거 틀렸다고 해서 뭐, 응? 그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에서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크다 싶으면 요만큼만 그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그 규격에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간단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트랩 팔찌에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트랩 팔찌를 사야 한다고 했잖아요. 트랩 심지가 아니고 트랩 팔찌를 사는데 제가 산 것이 일단 그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이걸 한 장에 600원씩 줬어요. 600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사놓긴 했는데 큰 전지 있죠. 전지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A4 용지 사이즈로. 그래서 잘라진 것을 산 겁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트리팔진데도 300원, 400원짜리도 있어요. 두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여러 번 사용을 하려면은 이왕이면은 100원, 200원 비싸더라도 좀 두껍고 힘이 있는 걸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꽃만 그렸어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 이만하다 싶으면 여기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해 놔도 되고요.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을. 근데 큰 상관없이 뭐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물론 카빙을 스위블 커터부터 시작해서 카빙을 하겠다 싶으면은 좀 연하게 그려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칼로 파주니까요. 근데 그냥 그릴 때는 그냥 내가 어떤 그림만 표현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약간의 힘을 줘야 되겠죠. 뭐, 완전히 정확하게 뭐, 안 그려도, 그림이 보여질 정도로 그리면 됩니다. 내가 무슨 이니셜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제품에 이니셜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가볍고 간단하게요. 방법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지만은 차근차근 한 가지부터 하다 보면은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노하우가 뭐 별거 있나요? 요령이죠. 곡선도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겼지만 내가 조금 변형을 줘서 더 이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많을 때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을 딱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보면 돼요. 어디가 그려지고 어디가 그려지지 않았는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꽃 부분만 그렸습니다. 이렇게 연하더라도 염료 염색을 했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도구가 있으시다면은 이런 거 하나 정도 꽃이니까요. 이왕이면 중간에 꽃 모양을 하나 그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뾰족한 도구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돼요. 카빙을 제가 이렇게 요령을 한 가지씩만 소개를 하는 것을 틈틈이 만약에 연습을 하시거나 그런다고 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도안을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좀 더 이쁘게 좀 더 이쁘게 보완을 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선명하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얇은 볼펜, 이거는 지금 그 나오는 볼펜이라 그러는데 다 쓰고 안 나오는 얇은 볼펜이 있으면 그걸로 살살살 더 그려줘도 선명해져요. 일단은 좀 말려야 되니까 제가 잠깐 중지를 하고 말리겠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말렸습니다. 말렸고 이제 이 그림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염색을 해주게 되는데 염색은 염료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카빙으로 해서 완전히 깊이 있게 선명하게 카빙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냥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거즈로 염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즈로. 일단 뭐 항상 그 염색을 할 때는 신문지 같은 것을 깔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보루 같은 거, 그러니까 못 쓰는 걸레죠. 명걸레. 일단 그 급한 대로 방한지를 좀 깔아 볼게요. 좀 있어 보이게요, 신문지보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거즈입니다. 거즈. 거즈. 그러니까 붕대 같은 거잖아요. 하나가 어디 갔지?
붕대 같은 건데 이 거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파는 걸 사면은 상당히 가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공예나 염색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리고 리폼을 할 때도 염색을 많이 하거든요. 명품 가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저렴한 걸 사야 되는데 약국에서 사게 되면 비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의료 용품 파는 데에서 구입을 하시면 저렴합니다. 이게 지금 정사각으로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반절을 자르는 거죠. 반절. 반절을 자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염색을 할 때는요, 한 겹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저 거즈를 반절만 잘라서. 그러면 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반절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린 부분, 이 부분이 안으로 가게, 뭐 어떻게 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염색만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잘린 부분, 실밥이 나오는 부분이 웬만하면 안 보이게 접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비행기 접듯이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여기가 이 부분이 좀 땅땅하고, 뭐 이걸 뭐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땅땅하고 끝이 약간 뾰족한 게 좋습니다. 염색을 할 때 섬세한 부분들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즈를 접었으면은 제가 염색을 해보는데 이 꽃의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안에 색을요, 붉은 꽃 정도?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밑그림은 꼭 꽃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뭐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그리면 되니까요. 화면으로 좀 잘 보이실 수 있게 안쪽 바탕색은 일단은 와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와인색.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린 부분 안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충분히. 자,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 안쪽까지 염색이 들어가게 하려면 붓을 써도 됩니다. 붓을 써도 되는데 붓도 비싸요. 그래가지고 염료를 쓰게 되면은 붓을 여러 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양을 좀 약간 많이 해서 하고, 저는 유성염료를 씁니다. 대부분 공방을 하시는 분들,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약품의 약품의 냄새 때문에 이제 수성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리폼이나 복원을 하기 때문에 유성을 써요. 자, 이 부분을, 꽃 부분을 이제 좀 붉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표면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해야 빨간색이 확실히 보여지겠죠. 원래는 이제 바탕은 대부분 노란색을 하는데 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만 염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해서 고르게 색감이 나오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카빙이라는 거 자체를 처음부터 나는 하기가 어려워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도구가 늘어나고 한 가지 한 가지 요령이 생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살짝 또 말려볼게요. 혼합된 색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색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다른 뭐 작업을 하다가 다시 와서 하더라도 건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도 일요일은 뭐 손님은 받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겉면은 10개 발랐기 때문에 이제 건조가 좀 된 상태고 이제 그림을 그려준 부분은 좀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에, 진하게 발랐잖아요. 이 꽃 부분은 아직은 건조가 안 됐습니다. 겉면을
검정색으로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 때는 밑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해주면은 이제 그 그림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바탕색을 칠해주고 나서 이런 거즈를 접어서 염색을 할 때는요, 안에까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해야 한다는 거죠. 10개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염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와인색 빨간빛이 보여야 되는데 안에까지 염색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량을 이렇게 거즈에 발라주면 보루에 지금은 많이 진한 상태죠. 좀 연하게 빼주는 겁니다. 연하게 좀 빼준 다음에 이 그림 안쪽으로 그린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게 표면에서 살살 힘을 빼고 해주시면 돼요. 염색은 스치듯이 해준다는 얘기죠. 검정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장갑보다는 거즈가 훨씬 염색을 할 때는 좋습니다. 또 한 번 바르면 또 톡톡 두드려서 빼주고,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것도 양이 많네요. 조금 나올 때, 연하게 나올 때 염색이 들어갑니다. 방향은 좌우로 해도 되고 뭐 살짝 원을 그리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거즈로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염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테두리만 진하게 하고 여기는 좀 남겨놓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염색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약간 붉은색만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검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물기처럼 많이 나오지 않고 이게 충분히 빠질 정도로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즈에 염색 약품 양이 적을 때 염색을 살살 해주는 게 좋아요. 표면만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그림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약간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린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게요. 전문적으로 카빙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표현은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그림 자체는 선명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꽃을 파란 꽃을 하든 노란 꽃을 하든 이제 어떤 그림이 됐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 그림을 이렇게 전사펜이나 볼펜으로 이제 그려주고 나서 바탕색을 칠하고 겉면은 이제 표면은 약간 이제 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카드 지갑에 이쁜 꽃 하나를 그려도 되고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꼭 카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제품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색이 훨씬 더 이제 선명해요. 선명하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광까지 내주게 되죠. 장갑 끼고 열심히 문질러서 자연광을 내주면 아주 이뻐집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해서요. 좋아하는 그림이나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뭐 이니셜이 됐든 뭐 이제 뭐 무슨 문구가 됐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카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공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